2025년 1월 13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고용지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어, 작년에 금리 인하를 왜 한 것이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원래 1월 달에 뭐 반반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향후로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점도표 같은 경우도 뭐 0.5%포인트 인하였다라고 한다면 0.25% 인하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기술주의 약세가 이어졌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파는 한국에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수급 먼저 잠깐만 확인을 좀 해볼게요. 수급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7천억을 넘게 오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1310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에서 2452억 매도를 하는 걸 연기금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시장 방어를 하는 건 연기금이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기금을 참고를 하시라고 하는 건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시장은 1%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 고점이 2525포인트였는데 거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2490포인트 이 부근이 지금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내일 국내 증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지선이 나와야 될 곳이 어디냐면 조금 밑에 있습니다. 700포인트 부근까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이전에 지지선 부근이었던 715포인트가 저항이 된 거고요. 지금은 앞으로 한 1포인트 정도, 1%죠. 1% 정도 더 하락 가능성은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이 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712포인트까지 올라오다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산불이 장난이 아니죠. 이게 산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한 곳에서 그 산불이 난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산불이 나 버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옮겨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88조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도 산불을 못 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100조 정도를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JP모건에서는 화재보험 손실액만 200억 달러 29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험 관련주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2018년이었나 19년이었나 그때도 LA 쪽에서 어, 엄청나게 큰 불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서 우리 미국 서부 해변 쪽에 있는 그런 보험은 안 할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그나마 29조로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쪽에서는 재보험을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30조 가까이 보험금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보험 관련주는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런 화재로 인해서 전력망이 크게 나빠졌고요. 주요 마트에서는 공기청정기가 품절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설비 전선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재룡산업은 상한가 기록을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일부 건설주 재건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림 사업이라든가
전진건설로봇, EM 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좀 하고 있다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 의료기기,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키움증권과 다울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상승하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게 되면은 4분기 화장품 브랜드들의 실적이 대체적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한국콜마는 좀 이따가 제가 밑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고요. 아모레퍼시픽 지금 서구 채널 확장이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1위부터 100위까지 화장품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1위에서 4위까지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5위가 이제 뭐 여드름 패치 이런 건데 여드름 패치도 한국 기업에서 제조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무래는 결국 중국 쪽에서도 뭐 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중국 쪽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2025년 실적이 그렇게 좋아질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RX 역시 비슷한 흐름인데 중국향 채널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콜마는 뭐 실적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죠. 뭐 판매가 아니라 이거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갖고 납품하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뭐 화장품주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게 OEM, ODM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2024년 말 퀴오크 분기 대비 실적 감소가 성장률 둔화에 대한 의구심으로 의료기기 업종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견조한 성장세를 중심으로 뭐 주가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마리서치 해외 매출이 37%고 클래시스 휴젤의 해외 매출이 50%를 상회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환율 효과에 따른 이익도 역시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화장품 관련주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은 지금 한미 양국 정부가 세계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서 원자력 수출에 협력키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갈등이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굳이 계속 컴플레인을 걸면 되는데 이걸 왜 안 거냐면 나눠 먹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미국 쪽에서 유럽 쪽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뭐 전체적으로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동 쪽으로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차지한다라는 것보다는 뭐 발주를 내게 되면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유럽 쪽에 웨스팅하우스가 있으면 신청을 안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반대로 중동에 있으면 중동의 한수원이 만약에 신청을 한다라고 한다면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중동 쪽으로 건들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 쪽에 보게 되면 웨스팅하우스가 예전에 원전이 문제가 좀 터졌었죠. 그래서 원전을 만드는 기술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어갖고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한국 쪽에 요청을 해요. 이것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한국에서 그걸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든 특허를 갖고 있는 게 웨스팅하우스잖아요. 그래서 뭐 중동에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가 완전히 빠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지금 원전 시장이 공동으로 진출을 하는데 그동안 싸웠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고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자력 발전은 당연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은 트럼프 푸틴 회담 기대감의 일부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얘기는 뭐 계속 나오고 있었던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유, LPG, 도시가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일부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환율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흥구석유나 S-오일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아마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이거는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여전히 적자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 뭐 금리 연기겠죠. 연기에 따른 뭐 미국의 기술주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역시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행주는 새로운 주주 환원 규모 발표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 뭐 2월 초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새로운 주주 환원 규모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작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작년 주가보다 일단은 밸류업 관련주가 시장 대비 한 4% 정도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니만큼 아마 올해도 역시 그런 기대감은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남북경협주가 트럼프 김정은 대화 추진 가능성에 일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3시 14분이고요. 오늘 3% 4%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 물론 몇 가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에로티 베큐이라든가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상승했을 때는 뭐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들도 뭐 3% 이상 급등락이 있을 수 있겠는데 3시 기준으로 요거를 좀 잡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한국콜마 얘기를 잠깐 조금 더 해드리자면 OEM, ODM 업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울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목표가 상향 조정했고요. 나머지는 목표가 유지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DIT가 SK 하이닉스와 뭐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덴티움에서도 다울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중국이 역시 문제인 거죠. 제가 덴티움을 처음에 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을 때 중국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팔 수도 있겠다라고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지지선은 아직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패밀리 SC는 뭐 한국과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 이 동남아 쪽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종목 차트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원택입니다. 원택. 유일하게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의료기기 관련주고요. 의료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저항이 형성되었던 가격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 6일 날 매수 타이밍이 나왔어요. 관심 종목으로 잡았던 거는 1월 3일 날 관심 종목으로 좀 잡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본격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상승을 하게 되면서 한 7% 정도 수익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5,550원을 돌파를 한 모습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중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7,25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니셈. 유니셈은 이전에 저항이 여기였죠. 이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금 그 저항이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버티셔도 됩니다. 오늘 뭐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시장이 만약에 내일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은 버티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로티 베큐um 한번 보고 할까요? 에로티 베큐um 3%는 아닌데 이렇게 저항이 있었고요.
이 저항 돌파를 했죠. 이 저항 돌파를 하고 지지선에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이 지지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셔도 괜찮다라는 얘기 빠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 디지텍 저항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고 이 저항을 처음에 돌파를 한 게 8,600원입니다. 8,6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가 나와야 되는 게 이 가격이었는데 뭐 계속 횡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좀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는 있는데 결국은 8,6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티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00원이 변수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진테크도 3%는 안 되는데 유진테크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저항이에요. 여기 이렇게 저항이 있었는데 이 저항이 부딪히면서 지금 조정받고 있죠. 물론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거는 35,000원을 최대 매도가로 좀 잡아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조정이면 이거는 비중 축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조정받으면 비중 축소해서 35,000원 부근에서 다시 매도한 만큼 재매수해야지 이런 전략을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머티리얼즈. 하나머티리얼즈도 홀딩은 맞죠. 전 저항이 이 가격이었습니다. 이 가격이 25,000원이고요. 25,000원까지 하락하진 않은 모습이죠.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그 전에 지지가 형성되었던 곳이 28,000원 부근이었는데 조금 더 올라왔다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게 뭐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상승하고 이 상승이 저항이 되고 이 저항이 뚫고 올라가면 이 저항이 지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지가 안 될 수도 있고 그 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지지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지지를 이탈했다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올라가다 28,000원이 저항인데 그 부근에서 저항 받았던 얘기죠. 그러면은 조정을 받을 때는 25,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5,000원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머티리얼즈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매도가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KC텍. 이게 지난 금요일 날 매수 타이밍을 좀 가졌는데 물론 매수를 했을 때 뭐 얘기를 해드리는 건 33,000 뭐 34,000원 정도 뭐 분할 매수를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여기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조금 더 뭐 한 번 더라고 얘기를 해봤자 뭐 한 1,000원 정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매도 처리를 좀 했다라는 거. 34,000원에 딱 지지를 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면 약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T SK 하이닉스 납품 얘기가 좀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은 뭐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덕전자가 4%가 하락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어설프긴 합니다. 어설프긴 한데 지금 여기가 지지였죠. 지지를 이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틴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텍플럭스도 홀딩인데 전 저항이죠. 전 저항이고 오늘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인데 이거는 지금 11,500원 11,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요. 서현이화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전 고점이 여기였죠. 여기였습니다.
전 고점이라고 하는 건 저항이죠. 이 저항이 지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지지를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때가 저희가 매수했던 가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이 강한 지지가 여기에요. 지지가 여기인데 그 전에 저항이 여기였었고요. 내일 반등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매도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하나마이크로는 내일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로는 내일 다시 결정할 예정이고요. 11,450원이죠. 1,450원 손절가 잡겠습니다. 1,450원. PSK 홀딩스. 오늘 조정을 좀 5%대 약세긴 한데 오늘 마무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지금 47,400원 위로 끝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47,400원 위로 끝나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SK머트. SK머트도 여기가 저항이었죠. 그 저항이 돌파가 되고 지지선이 11,800원입니다. 이탈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버티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목 싹 일단은 봤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시장이 좋지가 않아서 뭐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없더라고요.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없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였고요. 내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